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한아세안 패션위크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 포럼의 좌장을 맡은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은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과 아세안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공동 협업 방안을 주제로 해서 국내외의 네 분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을 빠르게 바꿔놓았고 이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상회의의 소프트웨어나 온라인의 스트리밍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2주 전에 열렸던 제22회 세계지식 포럼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신 그 바탈릭 부테리는 10여 년 후에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생활하고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축이 누구냐? 바로 MZ세대입니다. 이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이 합한 용어이죠. 그래서 1980년 그리고 2010년 사이에 출생한 그 소비자 계층을 지칭합니다. 이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청년 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럼에서는 이 MZ세대의 그 패션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아세안 패션 산업의 현황, 나가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패션 시장의 변화 등등을 잠깐 살펴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패션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그 FS 이노베이션의 이현학 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츠 임선옥의 임선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화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외국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참석해 주신 아세안 패션 디자인 협회 회장이자 멀티미디어 JSC의 CEO이신 장래 회장님이십니다. 장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장래 회장입니다. 저는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래 회장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틀리에 프리브 멜슨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이신 멜빈샤 디자이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틀리에 프리브 멜슨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 아세안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공동 협업 방안에 대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FS 이노베이션의 이현학 부사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서민 패션의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 염색 특허 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FS 이노베이션 이현학 부사장입니다. 한아세안 패션 위크의 첫째 날 한아세안 패션 발전 포럼의 발표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주 교수님과 임선옥 디자인님을 각각 좌장과 패널로 모시고 또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 협회의 회장이신 짱네님과 그리고 말레이시아 멜빈샤 디자이너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패션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 10가지 요소입니다. 이 10가지 요소는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3D와 가상 패션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NFT, 팬데믹과 기후위기, 안티박테리얼, 스마트 워크와 홈케이션, 리쇼링, 그리고 진짜 지속가능입니다. 이커머스입니다. 대한민국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이 최근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 고객의 구매 증대로 쇼피에라고 하는 아세안 자사몰 그 쇼핑 오픈마켓에 자사몰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입점해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 투자기관인 테마섹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아세안 지역 디지털 소비자가 약 36% 증가했고 아세안 주요 6개국 이커머스 시장은 2015년 약 6조 원에서 연평균 35%씩 성장해 2020년 70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2025년 192조 원대까지 팽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구매 디바이스도 모바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인앤컴퍼니는 아세안 국가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쇼핑 지출액도 2018년 125달러에서 2025년 390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세안 국가 소비자들이 전 세계 어느 지역 소비자들보다 젊기 때문으로 2020년 기준 아세안 6개국 평균 연령은 31.2세로 대한민국의 42.6세보다 10년 이상 젊고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에 달해 세계 4위이고 평균 연령은 29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하루 평균 모바일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하루 5시간 내외로 세계 평균인 3시간 22분보다 훨씬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이커머스 오픈마켓인 쇼피의 2020년 주문량은 28억 건, 거래액은 40조 원에 달하고 회원수 6,500만 명을 보유한 라자다도 자체 물류 서비스를 강화해 아세안 시장에 특화된 배송 서비스 시작했는데 이들과 대한민국 쇼핑몰 약 900개가 이미 연계되어 있고 거래 중인 상품은 2만여 개에 이르며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의 근원지인 아세안 소비자가 이미 가깝게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소비자 구매 환경은 모두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패션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아세안 지역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페이스북과 라인 메신저 등 SNS 메신저를 통해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곧바로 접수하고 대응하는 온디맨드 비즈니스가 일상적일 것입니다. 베인앤컴퍼니는 2020년 아세안 이커머스 시장 규모 1,090억 달러 중 약 44%인 480억 달러가 소셜미디어 커머스라고 밝혔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전체 이커머스 거래액 220억 달러의 65%가 소셜미디어로 거래되어 있고 태국에서도 라인 메신저 계정 수가 25%나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거대 플랫폼이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아직 확고한 시장 지배 기업이 없는 아시안 지역에서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소셜미디어 커머스는 더욱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구매자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소셜미디어 커머스의 장점이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증가세에 편승한 샤넬, 루이비통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도 채팅 플랫폼 계정을 개설해서 고객 질문에 즉각적으로 직접 응답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 다만 현재 소셜미디어와 채팅 플랫폼에는 결제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구매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그랩페이 등 외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이는 곧 해결될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거래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글로벌 밈 유행 현상을 촉발시킨 틱톡이나 아니면 릴스 등 숏폼 플랫폼 이용자의 증가로 이를 홍보와 구매 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앞으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의 가상화폐 사례처럼 소셜 미디어 커머스도 탈세의 원성으로 지목되고 조세권 내에 양성화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3D 디자인과 버추얼 런웨이. 2020년 5월 지속가능 의류 연합에 가입된 글로벌 브랜드들은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초래한 주요 산업으로서 글로벌 섬유 패션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패션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너무 많은 의류를 생산하고 패션 위크와 원격 생산 등으로 빈번한 비행기 탑승 그리고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너무도 많은 탄소를 배출해왔던 것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실제와 거의 흡사한 3D 가상 샘플 이미지 제작과 이를 보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가상 패션쇼와 쇼룸 등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초반의 우려와 달리 어쩔 수 없이 막혀버린 국가 간의 이동과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 속도에 맞춰 이제 글로벌 바이어들은 가상 패션쇼와 쇼룸에 빠르게 정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포털 사이트 내 언론사 대부분의 기사도 이제 인공지능 기자가 작성하는 것은 모두 아실 테죠. 실제 최근에는 매일 TV에서 보는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들도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인물이 버퍼링 없이 대체되는 것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불과 데뷔한 지 1년 만에 패션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금융 등 한 10개 이상의 기업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22살의 모델 로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24시간 전혀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으니 다이어트 걱정도 필요 없는 가상인간 모델로서 최초에는 가상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커밍아웃 후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유명 모델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는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only라고 하는 영어의 의미 오로지를 한국어로 표현한 오로지라고 하는 변명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해오던 기술을 통한 인간 대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연결될수록 금기시 되어오던 것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되는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이제 상상을 실현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매우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AI와 빅데이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달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에 의한 직관으로 판단하고 해결해 오던 것들이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통해 신속히 판단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패션 산업의 영역으로 유용되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 순간 전 세계인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이미지와 동영상 중에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현재의 트렌드를 빠르게 수집 및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브랜드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 대상의 제품 디자인까지 인공지능이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MD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잘 팔린 색상과 스타일 트렌드 분석에 기반해서 어떠한 상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만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지 예전에 인간 MD처럼 엑셀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계된 공급망 SCM 시스템과 유통 그리고 물류 시스템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만 갖춘다면 지금처럼 브랜드 내 그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겠죠. 한동안 모든 것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빅데이터의 허상이 다양한 산업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부족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망설이던 기업들은 현재 자신들이 보유한 스몰 데이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브랜드가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하여 이름표를 붙여 분류하고 조금씩이라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즈니스 경험과 패션 센스를 가진 우리들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부족과 패배의식에 빠져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백투 베이직,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메타버스는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MZ세대는 디지털에 너무나 친숙한 세대이므로 장기화되는 팬데믹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현실의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점차 빠져드는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티스는 메타버스 시장이 2021년부터 급격히 성장해서 2025년 관련 하드웨어 기기 매출이 약 31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애플, 구글, 엔비디아, MS, 네이버 등 모든 ICT 기업들이 현재 이 메타버스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양상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상의 아바타에 3D 디지털 의류를 입히고자 시도해왔던 우리 패션 업계가 이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를 가상세계에서 플레이하는 로블록스가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2021년 3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이고 이 중 청소년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네이버가 제페토 서비스로 약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그 이용자 80%가 10대이며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찌, 나이키, 푸마, MLB 등이 디지털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된 제페토 스토어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가장 적극적인 구찌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구찌 빌라에서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실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60여 종의 의류 및 자파를 착용해보고 구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구찌의 스몰 마틀라스 숄더백은 현실에서는 199만 원인데 제페토에서는 35잼, 약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찌 버추얼 컬렉션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활용한 컨텐츠가 약 40만 개 이상 상생되고 조회수도 300만 건 이상이라고 하니까 놀라운 것이죠. 이에 고무된 구찌는 2021년 SS 컬렉션을 제페토를 통해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또 버버리는 텐센트 모바일 게임 오너 오브 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게임 캐릭터 야오에게 의상과 스킨을 제공하고 있고 게임 내 버버리 하우스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루이비통은 유명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캐릭터 아이템을 판매하고 발렌시아가는 2021년 FW 컬렉션을 비디오 게임 형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패션 스타트업 패브리건트는 NFT 기술을 활용해서 카피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가상 드레스를 9,500달러에 판매했고 노르웨이의 컬링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즉석으로 3D 의류 제품을 착용한 것처럼 이미지를 제작해 주는데 어차피 우리 모두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착장을 업로드할 용도로 구매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상과 같이 앞서 살펴본 5개의 요소는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는 소비자를 조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및 디자인해 원격 생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며 배송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디지털 환경이 기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수단, 즉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패션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현혹되어서 오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이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아무리 아름답지 않더라도 결국 담고 있는 내용이 훌륭하고 감동을 준다면 그 그릇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우리가 만드는 브랜드와 제품에 인류를 위한 메시지와 판타지를 전달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팬데믹과 기후위기입니다. 지난 2년간 인류에게 닥친 위험은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그동안 성장과 팽창을 위해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온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경계가 없어져 급속히 하나가 되어가던 세계에서 우리가 두려웠던 것이 실제로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자르고 숲의 주인인 동물을 쫓아내고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고 좁고 더러운 곳에서 가축들을 기르고 죽이고 고기를 먹으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지구의 주인들에게 우리는 못된 짓을 해왔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당연시 되어오던 것을 모두 의심하고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구도 살고 우리 인류도 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티박테리얼 프로텍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의 공포는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 물량 부족을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부각되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패션 제품은 이제 디지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류를 공급하는 회로의 내재화 및 세탁 저항성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소재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체되었던 웨어러블 제품 산업은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PC와 스마트폰 그리고 집과 자동차 등과 연결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편리성을 뛰어넘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스마트워크와 홈케이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격리된 생활을 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면서 여전히 답답한 일상을 보내시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직장이나 학교로 오가면서 사람들과 대면으로만 소통해왔던 것이 발달된 소통 기술로 인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전통적인 형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만큼 집안에서의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또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잠시 멈춰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패션과 화장품 산업에서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고 파산한 기업도 수두룩합니다. 분명 위기의 시기인 것은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라고 부추긴 것은 아닌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새 제품보다 리셀링 제품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브랜드와 제품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밀을 연구하고 분석해야만 할 때입니다.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현재 장기화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은 거의 끊기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G2로 표면화되면서 아시아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글로벌화와 제조의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온 아세안 지역은 이제 이 G2의 제조업 로컬라이제이션, 즉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국가 간 기후 협약에 기반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고 하는 명목하에 제조업을 자국 내로 내재화하려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에서도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위기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소비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경쟁력 있는 생산과 소비력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경제 및 생활권 체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리얼 서스테이너블, 진짜 서스테이너블이겠죠. 모든 산업 중 석유 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물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며 전체 산업의 10%의 탄소를 배출하고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소품 패션 산업은 이제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원단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겉만 그럴싸한 가짜, 즉 그린워싱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페트병이나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거나 비건 가죽 등으로 대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실제 섬 패션 산업에서의 환경 오염은 전체 중에 50% 이상이 원단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산업혁명 이래 약 200년 동안 이상 지속되었던 끓이고 씻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희 회사처럼 원단과 염료를 자기장으로 발생시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결합해서 물과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면서도 오폐수와 미세먼지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들이 점차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ESG 경영을 선언한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을 추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앞서 저는 10가지 정도의 요소를 이제 제안드렸었고요. 패션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구하는 10가지 주요 요소의 중심에는 MZ 세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친숙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화된 세상에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공정함을 원하며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환경 보호와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그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재편된 세계 질서 속에 전 세계에서 가장 MZ 세대가 많은 아세안 지역에서 모든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소비 생활을 선도할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패션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패션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 영역 확장도 본격화한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와 미주의 글로벌 브랜드에 현재 아시아 패션인들이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은 여전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세계를 리딩할 이들 MZ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패션 산업에서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패션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 10가지 요소 제시하시면서 진짜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3D AID 즉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요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리쉐어링, 니어쉐어링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유통 환경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전환의 그 모든 환경과 시장이 저희 아세안 쪽에 한국과 아세안 쪽에 이미 깔려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MZ 세대를 차지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환경 요소는 이미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러한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전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지금 진행 관계상 질문을 중간에 받기는 좀 그렇고요. 이 나중에 잘 토론 시간에 한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모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별 패널 분들께서도 MZ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MZ 세대 현황과 트렌드를 비롯한 공동 협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첫 번째로는 그 아세안 패션 디자이너 협회 회장이신 그 멀티미디어 JSC의 CEO이기도 하신 장래 회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래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아세안 패션 위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처음 제가 부산에 갔을 때가 예전이었고 지금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지금 세 번째도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사실 코비드 상황이 한국에서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주 심각합니다. 코비드-19가요. 현재 저는 하노이 있는데요. 약간 좀 지금은 좀 낫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다음 주죠.
저희가 약간 개방을 하게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아주 놀라운 발표, 아까 첫 번째 발표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많은 점들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발표를 몇 가지 이론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희 역시 모든 패션 위크가 다 베트남에서 지금 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베트남 국제 패션 위크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한 아세안 패션 디자인 협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CAFD 처음에 아시아 패션 위크에 왔을 때 그때는 베트남을 대변했고요. 지금 이제는 큰 잠재성이 굉장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잠재성이 아세안과 한국 사이에 성장했죠. 아세안 플러스 10 플러스 멤버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주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또 MZ 세대가 아세안 지역에 가장 큰 세대가 있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디지털화되고 있죠. 2020년과 2021년을 보시면요. 이런 디지털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재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베트남이고 여러분은 한국이지만요. 이런 팬데믹이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수익이 물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뉴 노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본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기술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 패션 산업은 여전히 코비드-19 이후에도 특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와 함께라면요. 아세안 패션 카운슬에서는요. 2020년부터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레카라는 플랫폼입니다. 레카는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아세안 디자이너들이 연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국경이 닫혔죠.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레카를 아세안 코리안 패션 위크 이후에 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여러분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전체 아세안 패션 마켓과도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과도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레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다이내믹한 패션 마켓, 한국 같은 다이나믹 패션 마켓 시장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뉴 노멀에서 앞으로 예상하는 변화입니다. 네. 아까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아주 긍정적이고 멋진 발표였습니다. 큰 빅픽처를 그려주신 것 같아요. MZ 세대에 대해서요. 저희의 큰 타겟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가 변했습니다. 패션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으로서 여러분들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판매 방식은요. 더 이상 이제 예전과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바로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로컬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객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큰 기회가 또 긍정적인 낙관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오히려 팬데믹 시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강력하고 깊은 아세안과 한국 간의 협력을 기대하고요.
한국 아세안 패션 위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다음 시즌에서도 더 성장해서 다음 내년이라면 또 곧 한국에 꼭 직접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더 대면으로 만나서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협력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시장 간에 큰 협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다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자. 또한 지금 2020년에 지금 플랫폼을 만드셨다 그랬죠. 레카라는 이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한 아세안에 있는 우리 패션 기업들이 다 함께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장이 변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국내를 중심으로 했다면 한 아세안을 비롯한 전 세계로 시장이 넓어지면 또한 우리의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들도 생산의 입장에서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베트남의 큰 시장을 갖고 계신 우리 짱내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파츠파츠 임선옥 디렉터 크리에이터 디렉터이신 죄송합니다. 임선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이너 임선옥입니다. 제가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이너라고 소개드린 이유는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이 다만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컬렉션을 발표하는 것만이 아닌 디자인 기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줄이는 고민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2010년 설립된 파츠파츠는 단 하나의 소재만을 사용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디자인 기획 단계, 패턴 생산 과정 모든 과정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릴 내용은 MZ세대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 현황과 주요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패션 시장 내에서 공동 협업의 방향은 무엇일지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아시다시피 이미 해외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는 동시에 이미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대표적인 제로 웨이스트의 현황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 마켓 활성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붐이 일면서 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의 중고 마켓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판매 즉 리세일 붐은 기존 자원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함으로써 단순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의 생애 주기를 늘리는 순환 경제의 확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지 소비가 개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착한 소비 운동은 버려진 자원이나 쓸모 없어진 것에 개념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구매 신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제품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매력적이라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SNS 등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용기 내 챌린지 캠페인 인증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개인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이 같은 착한 소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없이 커피 즐기기, 리필 샴푸 구입하기 등 착한 소비 운동 확산은 결국 100곳이 넘는 국내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이 성업으로 이어지는 상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어 특히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나열한 사례에서 보여지듯 MZ세대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구매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패션 산업 내 디자이너와 제품 개발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히 기능적이고 미적 관점의 접근보다는 개념과 친환경 디자인으로 전환됨으로써 섬유 소재 기업의 책임 있는 재생 소재 개발을 촉진시키고 제로 웨이스트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MZ세대 패션 시장에서의 공동 협업 방향 및 제언입니다. 그동안 섬유 소재 재료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폐현수막, 폐타이어 혹은 폐차에서 수거한 낡은 시트가 가방 등의 패션 제품으로 재탄생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쓰레기는 곧 자원입니다. 디자이너 혹은 제품 개발자의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싱킹을 통해 새롭게 제안되고 기업은 재생 소재 가공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페트병과 플라스틱은 섬유 소재 기업들을 통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등 재생 소재로 재가공되어 다양한 패션 브랜드 제품에 접목함으로써 자원 순환의 저변 확장과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량의 의류 폐기물들은 재사용 또는 재활용 의류 마켓, 리세일로 일부 유통되고 있지만 심미적 가치나 위생적인 관점 그리고 위험도가 있다는 조사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재활용 이용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개봉한 리패션드라는 홍콩 영화는 재활용 의류 순환 시스템이 설계된 공장에서 새로운 디자인 제품으로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영화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패션 산업 생태계에 의미 있는 울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활용 또는 재사용의 실천 가능성을 경험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나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교육적인 기회이자 자원순환의 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산자와 기업인의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ESG 경영입니다. 출시하는 모든 생성물이 생애 주기를 통해 자연으로 순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 원자재 개발 의지와 친환경 산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원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디자이너 혹은 제품 개발자도 개념과 친환경 디자인 방법론이 제안되어 일회성에 그치는 마케팅이 아니라 단계적인 플랜을 세우고 성공적인 시도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앞으로 MZ세대의 환경을 대하는 의식과 가치 소비가 패션 산업 내 제조 과정에서 기업의 재료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패션 산업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진정한 친환경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MZ세대 그 한국 내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 현황으로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고 마켓 활성화와 그다음 온오프라인에 실시되고 있는 지금 착한 소비의 사례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패션 시장에서 공동 협업의 방향으로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을 활용한 순환 경제 도입 제안하셨고요. 패션 기업들의 ESG 경영, 즉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윤리 경영을 고려하는 경영 전략도 제언해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값진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는 마지막입니다. 저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지금 네, 오셨죠. 네,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아틀리에 프리브 멜슨의 설립자이시고 디자이너이신 멜빈 샤님 네, 계십니까? 말씀 듣고 계시죠? 멜빈 샤님, 네,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Hello,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 세대, MZ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말레이시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컨텐츠나 구매력에 있어서 좀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Z세대는 멀티미디어 플랫폼 라이프스타일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나 인플루언서, 블로거, 이커머스, 특히나 온 오프라인 구매에 능숙하고요. 그리고 또 특정 브랜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Z세대들은 이 서비스 코멘트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따른 제품 리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 온오프라인 쇼핑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 양 세대 모두 말레이시아 인구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모두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을 둘 다 좋아하고요. 소셜미디어나 예를 들어서 TV나 미디어, 핸드폰, 쇼트 메신저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제품,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찾고요. 또 그리고 패션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온 오프라인 구매에 앞서서 이 빠른 배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그 제품들이 배송이 되는지 이걸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이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제품 중에서 레디 투 웨어라는 그러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이 레디 투 웨어라는 이 그 부문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 패션 산업에 특히나 남녀 아동 등에게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러한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 통계에 따르면 패션 섬유 부분이 세계 4대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패션 산업은 최신 패션, 섬유,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특히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제품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시회, 콜라보 행사 그리고 패션 위크 등을 조직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의 이를 통해서 MZ 세대의 구매 행동의 인식을 높이고 또 이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은 특히나 그 MZ 시대에 굉장히 그 적합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 블로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등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와 같은 SNS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아세안 패션 위크에서 다양한 컬렉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섬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그 제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의 그 전시회나 이렇게 패션 위크를 통해서 어필을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MZ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특히나 이 멀티미디어 소셜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을 다양한 세대에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세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MZ 세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대에게 우리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 두 MZ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말레이시아의 그 MZ 세대가 65%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시장도 크고 더군다나 디지털 전환이 필수인 그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레이 시장에서의 패션 시장의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MZ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성비를 되게 좋아한다. 저희도 그렇죠.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쇼핑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이고 특히 빠른 배송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런 요소들이 아마 우리 그 MZ 세대들을 위한 패션 시장에서의 그 중요한 준비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시나 협업 혹은 패션 위크 통한 이런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 홍보, 인플루언서, 패션 플러그의 역할 등등.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레이시아 그 패션 시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필해 주셨고, 이제 MZ 세대뿐만 아니고 이 플랫폼을 통한 이 전 세대들 소비자층을 전부 다 아울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계속 듣는 동안에 저희가 채팅창을 열어놨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러이러한 질문도 몇 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혼합을 해서 이제 다음 우리 한 번씩 전부 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포럼에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이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현학 부사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촉진 요인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실제로 한 아세안 패션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이러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효과적인 요인, 이제 어떤 것을 해야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신뢰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여기 채팅창에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MZ 세대들을 위한 그 도구로서 그 지속 가능성,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좋은 거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하나 비슷한 의견으로 그 마케팅 그 전략을 쓸 때에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 전략, 뭐죠? 마케팅 전략에서 말씀하신 그 전략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세 개를 다 합해 보면 이제 하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서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국 패션 협회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그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같이 협력하기 위한 아시아 패션 연합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디지털이 상당히 그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각 나라들만의 어떤 그 환경들이 다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자고 모였지만 같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나 아니면은 협력을 공동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10년 뒤에 이제 제가 그 이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디지털을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동 발전 전략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약간 좀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가 예를 들어 우리가 5년 걸렸듯이 베트남도 5년 걸리고 태국도 5년 걸리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10년여에 걸쳐 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서는 3년, 뭐 태국에서는 1년 만에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에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뭔가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목적이 아닙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패션 산업을 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패션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했던 내용들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예전처럼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작년 뭐 본의 아니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그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좀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인간적이지 않고 기계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감성적이고 인간성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시아가 어떤 생활 수준이나 그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MZ 세대들은 똑같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다만 서로를 알고자 하는 그런 그 관심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함께 어우러서 진행할 수 있느냐. 자, 아까 제가 제안드렸지만 쇼피라든가 라자다 같이 이미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이커머스 플랫폼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그들과 연계돼서 지금 동남아 아세안 지역의 소비자들 만나고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다 갖춰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두 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패션 기업은 앞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인가 말씀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런 MZ 세대를 타겟으로 할 때 특별히 고려할 특성이나 아니면 이들을 위한 마케팅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25년 동안 패션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에 자꾸 관심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흘려놓은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실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한테 타겟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도구에 막 열을 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실제로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본다거나 내용을 볼 때 광고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꺼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맞춰주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하는데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도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지만 이 알고리즘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맞춰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마케팅 툴이라든지 이 마케팅 전략 자체를 지속 가능성과 결부시킨다. 좀 저는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돼. 좋은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 지속 가능성을 논하고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 기업과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자한테 어떤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왔는지에 대한 초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기업이 10명에서 20명, 100명, 1000명이 됐을 경우에는 너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케팅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한다. 이제 소비자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툴에 대해서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소비자들은 마케팅 자체를 환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전략,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시작됐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브랜드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기업과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기업과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에다 어떤 메시지와 영혼을 담을지, 그래서 단 한 명의 고객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은요 점점 갈수록 더 타겟팅 되고 더 커스터마이징 되고 더 기술화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진짜인 것들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MZ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그런 경향이 더 강하고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한 아세안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공동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패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양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년 동안의 세상이 멈추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 지속 가능, 그다음에 의식 있는 소비를 위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장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재설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정부가 또 지자체가 기업이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척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생각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원시원하네요. 필요한 말씀을 꼭꼭 집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인들이 이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 저희들이 지금 다 겪었습니다. 또 우리 이현학 부사장님께서는 또 그런 기업에 대한 입장도 보셨고 또 실제로 협회 입장에서 그런 관회 입장에서도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원한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양쪽을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라온 거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선옥 디자이너님, 예, 앞에 계속 공동 협업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채팅방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럼 그렇게 제로 웨이스트도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나오는 그 쓰레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런 거가 또 환경 오염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버려진 거 재활용해서 새로운 옷 만들면 그 동안에 또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있다. 그럼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질문인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신환경이라는 훌륭한 컨텐츠임에도 그 과정을 완벽하게 그 제로 웨이스트화 할 수 없고요. 그 제로 웨이스트에 가깝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또 남은 슬러지마저 결국 폐해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질문에 한때는 저희가 그것마저 완벽하게 그 자체 소화를 하겠노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홍콩 영화의 거대 산업 시스템을 마치 작은 그 모듈화해서 만든 그 공정처럼 전부를 다 분쇄해서 파쇄해서 남은 슬러트들을 파쇄해서 작은 그런 이제 솜 단위로 만들어서 제품을 다시 출시를 해볼까 했는데요. 엄청난 그 비효율적인 그 발생이
발생이 되고 말았죠. 결국은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슬러지를 없앤다는 과정이 또 하나의 어떤 생산 과정을 낳게 되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발견한 이런 그 슬러지들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화되기를 끊임없이 저희가 찾아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로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실 저희 소비자들보다도 더 정말 절실하게 지금 우리 임선옥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의 오염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공헌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패션 기업들 보고 뭐 그냥 소비만 하고 만들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학 부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기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질문하신 이런 분들이 혹시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온 질문 때문에 제가 드릴게요. 우리 멜빈샤 디자이너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레이시아 그 MG 패션 시장을 대상으로 만약에 특별히 Yeah. 요거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 MG 패션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there's a 할 minute.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네, 가장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은 이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 소비 패턴을 저희가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대를 연구를 해야지 이들의 구매력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이 소셜미디어와 그리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루엔서를 사용하거나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레디 투 웨어 마켓과 같은 부분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채팅방에 혹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짱내 회장님, 진짜 베트남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동일하게 베트남의 만약에 MG 패션 시장을 겨냥을 한다면 그들의 디지털 전환이든 뭐든 겨냥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 MZ 세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유통이나 이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네, 단지 베트남은 아니겠죠. 코비드-19 상황에서 세계가 이미 변했습니다. 패션도 이제 많이 변했죠.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소비자 행태도 변했고요. 상품 생산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MZ 제너레이션의 잠재력을 봤을 때 이들이 아주 큰 소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MZ뿐만 아닐 거예요. 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마찬가지죠. 다 변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션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디자인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부터는요, 소비자들이 이제 더 스마트한 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그 어떤 것을 고려할 때 이 소비자들은 더 조심스럽죠. 예전보다
어떤 예전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스마트한 천색을 원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레카 같은 플랫폼을 보시면요. 이커머스 플랫폼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커스텀화된, 테일러된, 개인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만약에 소비자가 주문을 만약 하면요. 디자이너가 그것을 맞춰서 만드는 것이죠. 단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전 같은 대량 생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지금은 많은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 비록 우리가 디지털로 판매를 하지만 큰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패션 브랜드로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소재에 관심을 가지는지 가격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느끼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다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라면 옷을 한번 팔면 그냥 팔리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디자인도 고려하고요. 다목적을 고려합니다. 파티에 입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입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게 있거든요. 따라서 디자이너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단지 소재가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거예요. 또 사람들 옷을 판매하는 방식도 바꿨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숍을 그냥 열고 그냥 파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디자이너들이 더 많은 것들을 전통적인 숍보다 더 많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하고 고객들과 연결되고 고객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소셜 미디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멜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MZ 세대는 단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옷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방식도 고려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비자 행태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판매 방식, 새로운 마케팅 방식, 그리고 모든 세상이 변했습니다. 단지 한 시장이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판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글로벌 마인드를 지녀야 합니다. 글로벌 비전을 지녀야 합니다. 로컬 마켓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생산을 하건 유통을 하건 소비를 하건 어떤 면에서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게 생산이나 소비나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좀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동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딱딱 끊어지죠.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통역이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잠시 쉬는 거였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다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으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이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공동 협업 방안 그리고 이것을 MZ세대 패션 시장
이것과 연결을 해서 국내외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이 디지털 환경은 굉장히 친숙해져 가고 있죠. 지금 오히려 다시 출퇴근하라 그러면 글쎄요 이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 변환, 디지털 전환의 변환이나 패션 시장의 변화가 이제 저희에게는 염려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점점 친숙해짐과 더불어서 이 디지털 환경이 이제는 그래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해야 될 우리 지금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기회를 준 것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포럼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패션 산업 관계자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이 생각의 전환,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국내외에서 이렇게 패널분들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포럼 자체는 이 시간으로 끝나지만 6시, 잠시 후 6시부터는 이 저희의 위크의 마지막 단계인 루키 디자이너의 연합 패션쇼,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멋진 패션쇼 보시면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한 아세안 패션 시장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